오독오독. 안녕하세요. 오독오독의 수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애니메이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입니다. 이 작품은 하코네 역전이라는 릴레이 마라톤 대회에 도전하는 10명의 남자 대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코네 역전, 정식 명칭은 도쿄 하코네간 왕복대학 역전 경주인데요. 매년 1월 2일과 3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새 이벤트입니다. 20개의 관동 지역 대학들이 참여하는데 올해 2024년에 개최된 하코네 역전은 100회째를 기념해 관동 지역 이외의 대학도 포함해 경기가 진행되었다고도 합니다. 하코네 역전은 1920년에 시작해 매년 진행되었는데 2024년에 100회째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하코네 역전은 전 일본 대학 역전, 이즈모 역전과 함께 대학 3대 역전으로 불립니다. 도쿄 오테마츠의 요미우리 신문사 앞에서 시작해 하코네 아시노 호수 사이의 왕복 217.1km를 10구간으로 나눠 10명의 학생이 이어서 달리는 코스입니다. 함께 달릴 10명을 모으는 데에서 준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10명의 선수와 보결 6명까지 참가 등록할 수 있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10명은 딱 10명만으로 등록을 마칩니다. 그 누구도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멤버들을 모으고 훈련을 관리하는 하이즈의 지휘 아래 하코네 역전으로의 도전은 이뤄집니다. 소설가 미우라 시온의 동명의 소설을 애니화한 이 작품은 일본에서 만화화, 애니화, 영화화 모두 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원작 소설이 번역되어 나왔고 애니메이션도 OTT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 미우라 시온은 배를 엮다, 마호로역, 다다 심부름집, 사랑 없는 세계 등의 소설을 쓴 대중성과 문학성을 모두 겸비한 일본의 유명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 전반에는 인간과 일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읽고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소설 원서와 번역서, 만화책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하이큐를 제작한 프로덕션 아이즈에서 만들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제작한 인물 또한 하이큐의 음악을 맡았던 하야시 유키입니다. 주목해볼 점은 음악을 맡은 하야시 유키는 예전에 남자 리듬 체조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경기에 쓸 음악을 선곡하다가 반주 음악의 세계에 도달했다고 하네요.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영화 등 분야를 넘나들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는 그인데 개인적으로 소위 벅차오르게 하는 음악의 정석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의 사운드 트랙도 모두 좋아서 집중해서 뭔가를 할 때 배경음악으로 종종 틀어놓기도 했고요. 이 이야기는 도쿄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간세이 대학의 오래된 기숙사 치쿠세이소에 살고 있는 10명의 남자 대학생이 하코네 역전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초반에는 10명이라는 인원이 많게 느껴지지만 모두 개성이 명확하고 서로를 간단한 별명으로 불러서 의외로 금방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 육상 특기생 출신의 사회학부 1학년 카케루가 10번째 주민으로 치쿠세이소에 입주한 뒤에 환영의 날, 이 10명으로 하코네 역전 경주에 도전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온화한 미소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없던 문학부 4학년인 하이지는 사실 그 안에 하코네 역전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죠. 주민 모두가 이 제안에 당연히 반발합니다. 하지만 하이지는 굴하지 않고 이 경험으로 취직이 잘 될 수 있다. 고향의 가족들이 기뻐할 거다. 그동안 밥해주고 돌봐준 빚을 잊었냐. 이성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치쿠세이소는 육상부 기숙사니 출전하지 않으면 모든 짐을 들고 나가라 등등의 구실로 주민들을 포섭합니다. 하지만 카케루만큼은 손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코네 역전 경주에는 20개의 학교가 참가할 수 있고 10월에 열리는 예선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5000m를 17분 이내에 뛰거나 1만 m를 35분 이내에 뛴 공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하코네 역전 경주에 출전할 만한 수준을 갖춘 선수들은 대부분 5000m를 14분대에 들어오고요.
이렇듯 하코네 역전은 운동 좀 해봤다는 일반인의 패기 정도로는 노려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축구부, 검도부, 산길 통학 정도의 운동 경험을 가진 멤버들을 데리고 하코네 역전 경주 도전이라니 카케루는 하이지의 제안에 크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카케루를 포함한 치쿠세이소의 주민들이 하이지의 반강압적인 육상 훈련에 어울리다가 점차 저마다의 달리기에 재미를 느끼며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지의 이름에서 하이는 불에 타고 남은 재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이 하이지는 한번 재가 된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이지가 다녔고 하이지의 아버지가 육상부 감독으로 있었던 고등학교는 육상으로 현에서 최고로 꼽히는 학교였습니다. 하이지는 육상밖에 모르는 아버지 아래에서 생각할 여지도 없이 철저한 관리 아래 매일 시키는 대로 달리다가 망가졌습니다. 하이지가 더 이상 이전처럼 달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이런 배경이 원작 소설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부터 하이지는 정강이의 아픔을 느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로골절이 생기기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피로골절이란 뼈에 질환이 있거나 외상을 입진 않았지만 심한 훈련 등으로 뼈 일부분에 발생하는 골절을 뜻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좋아지고 있는데 달리기를 그만둘 수 없고 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는 오기로 하이지는 쉬지 않고 훈련의 양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정강이를 감싸면서 달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무릎 슬개골 박리골절이 일어났습니다. 관절 속 작은 뼈 조각을 수술로 빼내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은 재활로 다 보냈죠. 이미 속도를 추구하다가 한번 꺾여버린 그가 다시 육상을 하고 하코네 역전에 같이 달린 멤버들을 모은 건 달리는 것의 의미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화에서야 자세하게 나오지만 하이지는 이때 달릴 수 없게 되고서야 비로소 진심으로 달리고 싶어졌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동료들과 달리며 꿈을 꾸자. 약소팀이든 초보든 소질과 열정이 있으면 분명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저 속도를 추구하는 경쟁하며 좋은 기록을 내기만 하면 되는 스포츠로서가 아닌 좋아서 달리는 달리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어 했죠. 하이지는 달려도 달리지 않아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라는 걸 해내고 싶었기에 그는 모모해 보이는 하코네 역전으로의 도전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준비하는 게 단순히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닌 경기였기에 기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예선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멤버 모두가 5000m를 17분 안에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첫 기록 측정 날 멤버들의 5000m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카케르는 14분 53초, 원작 소설에서 다른 멤버들은 약 15분에서 18분 사이로 달렸죠. 하지만 왕자같이 흰 피부와 긴 속눈썹의 만화 오타쿠 문학부 2학년 왕자는 그의 한참 뒤처지는 34분 59초로 들어옵니다. 다들 그래도 운동 경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기본 피지컬도 좋아서 대회를 준비한다면 택도 없는 기록이긴 하겠지만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좋은 기록입니다. 사실 작품 밖에서 바라본다면 왕자의 기록도 운동 안 한 일반인 치고 나쁘지 않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걸 10월 예선 전까지 17분 이내로 줄인다는 건 굉장한 도전이죠. 왕자는 처음에 길가에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나비와 비슷한 속도로 달립니다. 달린다고도 할 수도 없이 어쩌면 걷는 것보다 천천히 움직이죠. 운동이라곤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가 매일같이 하이지의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나아가 트레드밀도 사서 방에서 만화를 보면서 달리기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방 안에 한가득 쌓인 만화만 보던 그의 초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죠. 하이지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본인이 무릎 수술을 한 후 재활하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뛰지 못하던 사람이 천천히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걷다가 점점 형태를 바꿔가며 달리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이지가 생각한 이상적인 달리기였죠.
하지만 재능과 훈련 경험을 동시에 겸비한 카케루의 시선으론 왕자의 기록과 달리기 연습은 너무나 마음이 차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에는 8화 후반부터 왕자의 기록을 두고 마음이 조급한 카케루와 그렇게 속도에만 매달리는 카케루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이지의 갈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지금 제대로 기록을 내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라는 카케루의 말에 하이지는 가치 기준이 속도뿐이라면 달릴 이유는 없다고 답합니다. 속도만 추구한다면 신칸센을 타고 비행기를 타면 그게 더 빠르다고도요. 속도만 추구하는 건 허무하다고요. 그때 우연히 등장한 왕자에게 카케루는 다음번 기록회 때 기록을 못 내면 팀을 위해 빠져달라고 말해버리고 맙니다. 분명 카케루도 하코네 역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다음 게 경기에 나가서 달리고 싶은데 기록이 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으니 조급한 마음에 왕자를 몰아세운 거라고 모두 알고는 있습니다. 카케루 개인으로도 더 잘 달리고 싶은데 훈련에 비해 타임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카케루가 고등학생 때 세웠던 5000m 기록은 13분 54초 3위였습니다. 심지어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 때였는데 함께 달린 다른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제쳤죠. 카케루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육상부 감독은 스파르타식 훈련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카케루를 우대하고 카케루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다른 육상부원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죠. 카케루는 이렇게 기록만 가지고 체근하는 감독의 방식과 숨막혀서 견딜 수 없는 그 육상부의 분위기가 구역질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운동특기생으로 입학한 1학년생이 부상을 당해 더 이상 달리기 힘들어졌을 때 감독이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카케루는 그대로 감독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렸고 코를 부러뜨렸습니다. 육상 명문고에서 발생한 이 폭력 사건으로 카케루는 추천 입학을 취소당하고 육상부는 일시적인 활동 자숙 상태에 들어가 다른 부원들은 시합에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후배 일은 카케루 안에 쌓이고 쌓인 울분을 풀기 위한 계기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폭력을 휘둘렀을 뿐이었죠. 한순간의 카케루의 폭력 때문에 벌어진 이 일로 카케루는 함께 달리는 것에 늘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체근하는 카케루의 모습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육상부 감독과 같은 모습이었죠. 기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기록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버리고 가자고도 했으니까요. 하이지는 그런 카케루를 기록회에 나가서 기록을 세운 대신 다른 동료들이 달리는 걸 보도록 합니다. 9화에서는 지크세이소 주민 5명이 출전한 다음 기록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밖에 보지 못했던 카케루는 그들이 달리는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면서 그동안 대충 달린 사람은 아무도 없이 모두가 노력해왔음을 깨닫고 혼자서 달릴 땐 볼 수 없었던 경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달린다는 의미를 깨닫는 이 장면이 제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0화에서는 다음 기록회에 왕자와 카케루가 함께 출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기록에 매달리며 왕자에게 기록 못 내면 나가라고까지 했던 카케루가 잠시 속도를 줄여 왕자 옆에서 천천히 뛰며 북돋는 모습이 나오죠. 이 기록회에서 왕자는 5000m를 30분 이내로 힘겹게 끊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카케루도 카케루지만 왕자가 점점 공인 기록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며 함께 달린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케루와 하이지의 갈등 외에도 예선 이후 한 번 더 팀 안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천진난만한 성격의 정치경제학부 1학년 쌍둥이 형 조타와 동생 조지가 주체인 16화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예선 대회 전 우승을 노린다며 손쉽게 말하던 조타와 조지는 예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다른 학교와의 기록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개인 기록만 생각했다가 결과로 드러난 차이를 여실히 느끼면서 하코네 역전에 참가는 할 수 있어도 우승을 노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되죠. 간세이 대학 멤버들의 예선 학교 타임은 10시간 16분 43초였고 예선 1위인 도쿄 체대에 비해 7분 이상 느린 기록이었습니다. 하코네 역전은 작년 상위 10위까지의 학교와
예선을 통과한 10개 학교, 이렇게 총 20개의 학교가 함께 뛰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선에 출전하지 않은 작년 상위 기록의 학교는 더 빠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연습한다고 그 레벨이 될 수 있기는 한지 말할 것도 없는 엄정한 현실이죠. 정점을 목표로 힘내자던 하이지의 말을 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쌍둥이는 정점을 우승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할 수 없다면 우린 뭘 위해 달리는 거야? 라고 카케루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죠. 애니메이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의 라디오 프로그램 12화에서 하이지 역을 맡았던 성우 도요나가 토시유키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쌍둥이는 그동안 실력이나 레벨은 모른 상태로 달렸으니까 예선 대회에서 처음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남과 비교하는 게 가능해질 정도로 레벨이 오른 덕분에 부딪힌 벽이죠. 이건 초반에 카케루가 부딪혔던 벽과 같아서 이제야 쌍둥이는 라인에 제대로 선 것일까 하는 마음과 그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된 걸까 싶었다고 하네요. 이 성우의 말처럼 쌍둥이는 경기에 진지하게 임할 정도로 실력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죠. 분명 하이지는 늘 정점을 목표로 하자고 했지만 우승을 노리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처럼 실적이 뒤집힐 일이 잘 없는 장거리 달리기의 특성상 하이지도 다른 멤버들도 하코네 역전 우승이 무리라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쌍둥이는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아는 시합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고 말하죠. 쌍둥이를 보며 하이지는 정점이라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우승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미 우승을 할 수 없다는 결말을 아는 쌍둥이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고 달리기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17화에서는 이런 쌍둥이를 강제 연행해서 멤버 전원이 하코네 역전 코스 답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이지는 자신도 달리는 이유를 지금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 쌍둥이에게 힘있는 선수와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경기자의 이상적 형태이자 달리는 이유라면 시쿠세이소의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건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내년 같은 앞날도 모르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분명 따를 거라 믿고 지금은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것밖에 못한다는 답을 합니다. 한계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요. 이 답변에서 쌍둥이가 품고 있는 의문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저 믿고 지금은 온 힘을 다해 달려보기로 하죠. 만약 도달할 곳이 우승뿐이라고만 한다면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시간을 허비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건 그렇게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각자의 과정과 목표는 다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어딘가에 있는 결승점을 찾아 열심히 달리면 되죠. 이 작품을 보면서 좋았던 점은 달리기를 주제로 이 앞에 골은 없고 한계는 없어서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만둘 수 없는 운동에 대해 고민과 애정 가득한 시선을 담았던 점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집 근처의 산책로를 달려보기도 하고 짧지만 10km 마라톤 대회도 나가보았습니다. 기록을 생각하고 나갔던 대회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리면서 즐거웠던 거에 비해 스스로의 기록과 피지컬에 아쉬움을 느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후 달리는 거엔 그렇게 재미를 붙이지 못해 헬스장에서 유산소 할 때만 하는데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계속 달리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달리기는 좀처럼 하지 않지만 대신 근력 운동을 몇 년째 해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록을 높여야 하는 달리기와 비슷하게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늘 애증의 대상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질투도 존경도 분노도 그리고 희망도 모두 이 운동에서 얻고 있죠. 솔직히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집중해서 자세를 하고 잘못된 게 없는지 체크하며 디테일과 볼륨을 높여나갑니다. 매일같이 이 운동에 대한 고민, 가끔 말아먹은 날의 서운함과 답답함, 잘 됐을 때의 보람과 쾌감을 번갈아 느끼면서 그저 할 뿐이죠.
해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때도 있고 남에겐 맞는 방법이 제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싶었던 때에 다시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할 때도 있고 부상을 입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달리기의 목적이 우승이라고 생각했던 쌍둥이와 같이 저도 이 운동의 목적을 인바디, 무게와 같은 특정 수치나 어떤 몸의 형태로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흥미를 오래 유지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종종 헤매기도 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길을 찾기도 하면서 매번 새롭다고 느끼는 이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달리냐는 질문에 대해 하이지가 나도 그걸 모르지만 찾고 있다고 답한 답변이 제게는 명료하게 와닿았습니다. 25살의 치쿠세이소 최연장자인과 동시에 니코틴에 찌든 20학부 3학년 니코짱은 장거리 달리기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의 몸에 대해 고민을 가집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달리기에서 도망친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분명 신체의 적성이란 게 있고 숫자로 승패를 보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골격이 크고 지방이 붙기 쉬운 니코짱의 몸은 장거리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이미 그 이후로 그는 고등학교 육상부 시절 달리기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포기의 경험을 시작으로 점점 쉽게 다음 포기의 경험을 쌓아가며 유급과 헤비스모커의 길을 이어가던 그가 치쿠세이소 주민들과 함께 다시 달리는 모습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편하려면 달리지도 않고 먹을 것도 다 먹고 담배도 피면 됩니다. 하지만 니코짱은 하기로 했을 때부터 편한 길은 없다는 걸 알았고 금연도 다이어트도 좋은 기록도 모두 다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에는 하코네 역전 3연패의 강호교 리코드 대학의 주장 후지오카 카즈마가 등장합니다. 개인으로서는 23.1km의 하코네 역전 9 구간을 1시간 9분에 통과하며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죠. 이미 우승이라는 정점에 선 그는 이후에 무엇을 위해 달릴 수 있을까요? 그는 이기는 게 당연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를 지탱하는 선수, 인맥, 지도자, 시설,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으뜸이고 이기는 게 당연한 운명입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그는 단순히 우승하고 개인 기록을 세우는 걸 넘어 더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승이라는 정해진 정점을 획득한다고 해도 그가 다다르고 싶은 결말은 여전히 남아있죠. 치쿠세이소의 주민들 모두가 카케루와 같은 달리기를 목표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코네 역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각자의 결승점은 모두 다르죠. 카케루의 완벽한 달리기 모습을 보며 왕자가 보통 사람으로서의 허탈함과 무력감을 드러낸 말에 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이야. 하지만 목표로 할 곳은 한 곳이 아니야. 여기선 모두의 가치가 같고 모두가 평등해. 같은 길을 달려도 다다르는 목표는 각자 달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손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평등한 운동장 위에 올려놓는 이 말이 제게는 격려로 다가왔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가치를 세우는 게 아닌 오롯이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며 자신과의 승부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법학부 4학년 유키가 21화에서 달렸던 내리막길의 6구간 부분이 인상적으로 와닿았습니다. 3학년에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한 유키는 남은 4학년을 그저 편하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었지만 치쿠세이소의 주민들에 휘말려 함께 달리게 되죠. 점차 스스로의 의지로 달리게 된 그는 판단력, 용기, 중심을 잡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파른 내리막길의 6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유키는 내리막길 구간을 1km당 2분 40초의 페이스로 뛰면서 평지에서 이런 페이스로 달릴 수 있는 카케루를 떠올립니다. 내리막길에서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느낌과 같은 엄청난 속도의 세상 속에 카케루는 살고 있었죠. 유키는 카케루가 향하는 곳이 아름답지만 일반인은 견딜 수 없는 너무 위험하고 외로운 세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더 카케루가 있는 쪽으로 갈 생각 없이 달리기 승부를 오늘로 끝내고 자신의 삶을 살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자에게 어깨띠를 건네준 뒤 쓰러진 유키에게 쌍둥이형 조타는 담요를 덮어주며 2초만 빨랐으면 구간 상이었을 거라며 대단했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유키는 아쉬운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면서 영원히 단축되지 않는 2초라고 하죠. 이어 피범벅이 된 유키 운동화가 화면에 등장합니다. 이 이상 더 잘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 정도로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죠. 운동을 만약 기록과 경쟁으로만 본다면 이런 후련함은 가지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2초는 숨 한 번 쉬면 지나가 버릴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유키는 본인의 최대 한계 지점을 만나고 왔기에 더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이 냉철하면서도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케루처럼 순간의 아름다움과 고향을 얻기 위해 심신을 나날이 갈고 닦는 생활도 멋지지만 앞으로 변호사의 길을 걸으며 현실에서 뒹굴어도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유키의 나날도 멋있는 거죠. 스포츠가 메인인 작품이지만 스포츠 세계에서의 비범인과 범인 모두를 아우르는 모습이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함께 뛴 시골에서 어른들로부터 신동이라고 불리며 자란 상학부 3학년의 신동, 탄자니아 출신 국비 유학생 20학부 2학년인 무사, 각종 잡학을 섭렵한 퀴즈왕 사회학부 4학년 킹. 이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니 꼭 작품을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카케루가 달릴 때 순도 높은 집중이 불러온 신비한 평온함과 무감각이 그려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초점이 안 맞고 시간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이죠. 러너스 하이와는 다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감각, 꿈을 꾸는 듯한 편안함과 불안감 속에 카케루는 땅, 있는 거 맞지?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이때 카케루는 1km를 2분 42초의 스피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카케루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서서 달리는 모습에 작품을 보던 저도 일상을 벗어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스포츠 주제의 작품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묘사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카케루가 그렇게 말도 감각도 의미가 사라져버린 머나먼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건 하이지와 함께 했기 때문임을 안 결승점에서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이유는 빠르게 강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거스르듯 달리기에 가능하죠. 19세 이후의 주민들의 모습이 제게 큰 자극이 되기도 했어서 달리기와 같이 혼자만의 승부를 보는 스포츠를 해본 분들께 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극도로 긴장하고 집중하는 마음이 불러오는 무아지경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2024년 9월 19일 기준으로 왓챠 라프텔 티빙에서 서비스 중인 애니메이션으로든 혹은 출판사 청미래에서 낸 소설책으로든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독오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에 대한 후기와 감상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과 X에 남겨주세요. 영화 보통의 카스미 에피소드에 다음과 같이 남겨주신 댓글이 인상 깊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선 첼로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요즘 BL이나 GL 같은 동성애 작품은 많이 보이는 추세인데 에이섹슈얼에 대해 다루는 작품은 잘 못 본 것 같아 생소하면서도 관심이 가네요.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매주 오도오도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따뜻한 감상 후기 남겨주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카스미가 첼로를 사라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선택했던 점은 저도 두 번째로 감상할 때야 제대로 발견했던 점이었답니다. 연애시상주의 사회에서 계속해서 사과하게 되는 카스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고 카스미가 남자와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레즈비언이기 때문이라고 편하게 예상해버린 여동생의 모습이 우프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드라마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을 포함해 에이섹슈얼에 관한 작품이 종종 제작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일본 서브컬처로 오독하는 오독오독이었습니다.